네, 건선은 사실은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보는 피부 질환은 아니라서 저도 한의원에서 진료를 하면서 뭐 거의 그 환자분들 접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 건선이 발생하는 원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박사님? 예, 유전적 요인에다가 면역학적 이상, 환경학적 유발 요인에 의해서 발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을 해서 구체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건선 발병에 관련된 유전자는 현재 한 9개 정도 밝혀져 있고요. 건선 환자 중에 한 20% 정도는 가족력이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건선일 경우 한 40% 정도 자식에서 건선이 발생으로 되어 있고요. 면역학적 요인은 항원 제시받은 T세포가 과잉 자극을 받아가지고 건선 형성세포를 자극합니다. 그렇게 되면 과각화되는 증상이 생기고요. T세포에서 생기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나 과로, 음주나 흡연, 그다음에 특정한 약물, 그다음에 춥고 건조한 자극 같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건선이 발생하거나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결국 건선은 유전적 소인에다가 면역학적 이상, 환경학적 유발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선의 유전적인 소인으로 인해서 발생을 한 다음에 면역학적 이상이 생기거나 환경적인 요인이 더해지게 되면 아무래도 건선이 더 심해진다라고 했는데요.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건선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 수가 굉장히 많은 건가요? 어떤가요? 예, 지역적으로 그다음에 인종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백인은 같은 경우는 1.5%에서 한 3% 정도, 그다음에 추운 북유럽 같은 경우는 2 내지 3% 정도입니다.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은 저희와 비슷한 1% 내외의 유병률을 가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점점 건선에 걸리는 환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랍니다. 그래서 최근 논문을 보면 2% 내지 3%까지 보고된 경우도 있는데 그건 좀 과잉된 거고 보통은 1% 내지 2% 정도 유병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연령별로도 나눌 수가 있긴 할 텐데요. 제가 주변에서 건선 환자들을 봤을 때 사실 여자보다는 좀 남성분이 좀 많은 것 같기도 했었거든요. 어떤가요? 예, 남성이 여성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스트레스나 불규칙한 생활 때문에 발병이 조금 더 많은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또 건선이 초발하고 있는 연령대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나이가 어릴 때 좀 잘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증가하게 되는 질병인가요? 예, 건선이 처음 생기는 거를 초발 연령이라고 그러는데 네. 20대 31.3%를 차지할 정도로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10대, 30대, 40대로 뒤로 갈수록 점점 적어집니다. 그래서 건선은 10대, 20대 많이 발생하는 젊은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0대 이전에 초발률이 상당히 좀 높으면 어떻게 보면 이게 건선에 한번 걸리게 되면 젊었을 때부터 나이가 들 때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예. 이 건선 때문에 고생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 건선에 대한 특징도 알아봤는데요. 이 형태에 따라서도 뭐 어떤 이 건선을 구분을 좀 할 수가 있나요? 예. 건선이 처음 생길 때 30대 이전에 생기게 되게 되면 그걸 조기 초발 건선이라고 그러고요. 30대 이후에 생기게 되게 되면 만기 초발 건선이라고 합니다. 조기 초발 건선에 걸리게 되게 되면 가족력의 경향이 강하고 건선의 증상이 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건선의 종류를 보게 되게 되면 판상건선, 물방울건선, 홍비선 건선, 박달건선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판상건선은 건선 중에 가장 흔한 형태로서 보통 건선 환자 중에 8명 중에 9명이 걸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형성이기 때문에 보통 건선이라는 얘기도 하고요. 심상선 건선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예, 물방울 건선은 말 그대로 건선의 모양이 물방울 같이 생겼다고 해서 물방울 건선이라고 합니다. 보통 연쇄상 구균에 감염돼서 상기도 감염이나 편도염에 걸리게 되면 잘 생기는 병인데요. 치료가 용이하게 잘 되기 때문에 예후는 좋은 편입니다. 예, 다음 자료 화면 보겠습니다. 예, 농포성 건선은 농포가 생기는 건선입니다. 주로 전신에 생기는 전신성과 손바닥에 생기는 국소성 건선, 농포성 건선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전신성 경우에는 치료가 잘 되지 않고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치료하면서 주의를 요합니다. 근데 이때 농포에는 균이 없어서 무균성 농포인 것이 큰 특징입니다. 예, 다음. 홍피성 건선은 피부 전체가 빨갛게 변했기 때문에 홍피성 건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홍피성 건선은 위험한 게 뭐냐면 까딱 잘못하면 박타성 건선이 돼서 피부가 허물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탈수와 함께 2차 감염에 의해서 폐혈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과정 중에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건선 같은 경우에는 총 4가지 정도 분류를 설명해 주시긴 하셨는데요. 예. 대부분은 보통 건선, 판상 건선이 많이 생기는 건가요? 예, 건선 환자 중에 한 80~90%가 보통 건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런 모든 건선들이 아무래도 치료를 하고 나서도 좀 재발 가능성이 있는 거긴 하죠. 예, 평생에 걸쳐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치료가 다 됐다고 해서 완치란 표현은 잘 쓰지 않고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한 다음에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우선 지금은 보니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몸통에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머리부터 얼굴부터 시작해서 뭐 발, 그리고 손, 다리까지 해서 전신에 걸쳐가지고 일어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아무래도 대인관계에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게 되면은 오히려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것 같긴 한데요. 혹시 이런 건선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에 다 생기는 이런 질환인 건가요? 예, 건선은 전신성 질환이기 때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생길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그 특징이 부위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피건선인데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두피건선은 말 그대로 건선이 두피에 생긴 겁니다. 근데 특징은 가려움증과 두꺼운 인설입니다. 근데 두피 건선이 있을 경우에는 모발엔 큰 영향을 끼치진 않지만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탈모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치료가 적절히 되지 않게 되면 병변이 헤어라인을 넘어서 머리 뒤나 목덜미, 귀 뒤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다음 얼굴 건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얼굴 건선은 두피 건선이 심해져서 이마나 귀 뒤, 목 뒤에 생기는 주변형과 몸통 건선이 심해서 코 중심으로 생기는 중심형, 그리고 그 두 가지가 합쳐서 생기는 복합형이 있습니다. 복합형이 얼굴 건선 중에 가장 흔한 형태인데요. 보통 두피 건선이나 얼굴 건선이 생기게 되면 미용학적 문제 때문에 좀 불안하거나 우울하기 때문에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다음에는 다음 자료 하면서 손 발바닥 건선이 있는데요. 보통 건선이나 물방 건선이 생길 수도 있고요. 농포성 건선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 농포성 건선이 생기게 되면 한포진이나 습진하고 감별 진단해서 치료해야 됩니다. 다음 관찰부 건선은 다른 말로 역건선이라고 합니다. 보통 건선이 팔꿈치나 무릎같이 펴진 곳에 생기는데 관찰부 건선의 경우에는 주로 겨드랑이나 서해부같이 피부가 겹치는 곳에 생기기 때문에 역건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특징은 피부가 얇기 때문에 호전과 악화를 쉽게 반복하고요. 인설이 좀 두껍지 않은 특징이 있습니다.